앞두고 20대 총선 태풍의 해고로 부상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과 보육 금지가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없던 걸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힘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대구 사회복지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이 발생 2주째에 접어들었지만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 자정까지 탈당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결정까지 3시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정 사항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관위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발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대구 동구을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공관위가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는 오늘 자정까지 새누리당의 탈당계를 제출해야 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 의원의 행보를 보면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을 경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유 의원이 탈당계를 낼 경우에 대비해 오늘 밤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유 의원이 이에 맞서 어떤 대응을 할지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무소속 주호영 대구수성을 의원이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이인선 후보를 여성 추천 지역으로 공천한 것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발표 결과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성군 한우협회 김현권 회장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비례대표 6번에 배정돼 당선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대구 출신의 이재정 전 민변 사무차장은 5번, 포항 출신의 이철희 더민주 전략기획본부장은 8번, 안동 출신의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은 12번에 각각 배정돼 당선권에 대구 경북 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경북 각 선거구 선관위에서도 이뤄집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이달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돌보는 아이의 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사실상 없던 걸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지난해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에서 초과 보육 금지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달부터는 모든 어린이집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반별 정원의 탄력 편성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초과 보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대구시는 형제 동반 입소 등 특별한 경우 반별 1명씩 최대 4개 반까지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미 반편성이 끝나 현실성이 없다는 어린이집 요구를 받아들여 상반기까지는 조건 없이 증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들은 현실적으로 초과 보육이 필요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탄력보육이 이제 그런 된 건데 탄력보육하면 무조건적으로 환경이나 보육 환경이 나빠지는 걸로만 생각하니 운영이 우선적으로 배워줘야만이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하지만 교사나 학부모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늘면서 보육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사고와 학대의 우려도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상반기까지 조건 없이 증원을 허용한 건 이익단체의 손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자체가 엄청 높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1명, 2명, 지금 3명까지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 나아질 리는 없다라는 거. 정부가 초과 보육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보육 정책이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이 영양식인지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인지 부모들은 많이 궁금할 겁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곳이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급식 지도까지 해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이 포항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조리실의 위생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식단도 짜주고 음식이 짜지는 않은지 염도까지 측정합니다. 여사님, 오늘 우리 국 염도는 0.46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적당합니다. 급식 지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칫솔을 이렇게 넣고 안쪽에도 동글동글 10번씩 굴리면서 닦아주어요. 급식지원센터는 여건상 영양사 채용이 어려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전반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식습관 지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많이 만족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지난해까지 급식지원센터 한 곳에서 보육기관 150곳을 관리했지만 이번에 한 곳이 더 생기면서 관리 대상 기관이 전체의 66%인 28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포항대학 쪽 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센터를 갖다가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제2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가정어린이집 62곳이 관리 대상에 새로 편입돼 급식 위생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안동에서 4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철거를 하다 이런 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시내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물이 안전 가림 시설을 뚫고 거리로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공영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안동시가 이 건물을 매입해 열흘 전쯤 철거 작업을 시작했는데 4층 건물 중 3, 4층을 부순 뒤 2층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 벽면이 무너지면서 건물 전체가 주저앉은 겁니다. 아우, 엄청 폭격이 떨어진 소리지. 정말 이 집에서 안 놀라는 게 다이라. 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안동시는 철거업체가 설계대로 작업을 진행해 안전장치 등 규정은 지켰지만 현장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 같다며 무너진 건물 더미는 곧바로 수거해 폐기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째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경찰의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독극물 미제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간 농약 음독 관련 미제 사건만 5건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2004년 대구 농약 요구르트 사건과 3년 뒤 영천 전통시장 농약 드링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농약인 메소밀의 출처에 대해서 농약방을 상대로 계속 탐문 수사를 하고 이후 전남에선 비빔밥에, 충북에선 콩나물밥에 섞인 농약으로 주민 12명이 죽거나 다쳤고 2년 전 제주 경로당에서는 또 한 번 농약 소주로 70대 노인이 쓰러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청송 농약 소주건처럼 열린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본 경우로 범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충돌이 없어 단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흉기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접촉성 같은 경우 원한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도 경찰은 마을 내 잔재된 갈등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데다 주민들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 벽에 부딪혀야 된다 할까. 이제 뭐 오늘 14일째인데 최소한 한 달까지는 바짝 해봐야죠. 우리가 계속 나와서 주민들 입을 늘려야죠. 사건 당일에서 멈춰있는 청송 농약소주 사건. 이대로 영영 묻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의성군 주민 황모 씨 등 20명에게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190여 명에게 이런 비방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6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경찰은 김 씨와 김 씨가 지지한 예비 후보자의 관련성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힘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대구 사회복지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 11편이 상영되는데 복지는 정치다라는 메시지를 유권자이자 시민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전쟁 이후 산업시대를 열어갈 시기,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노동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1945년의 시대정신이란 다큐멘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기틀이 다져지는 과정을 통해 복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영화제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복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우리 국민 하나하나, 노동자 시민 하나하나들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많이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나 피난 가야 했던 후바타 주민들의 이야기.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려던 다큐 감독이 다국적 기업의 온갖 방해를 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등이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상영됩니다. 올해부터 관람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영화제는 7년째 대구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9개 단체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분담금을 내어서 전체 영화제 재정을 충당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후원을 받는데 대략 한 200~300만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제는 복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어제 보도한 청소년 알바 신고센터 폐쇄와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상담실을 이용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와 상담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구 지역 특성화고 6곳에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대구시 교육청이 알바 신고센터를 폐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올해 지식재산권 스타 기업으로 산업용과 자동차 윤활제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루브캠 코리아를 비롯해 고려전선과 정화실업, 리빙케어, 휴코스, 보원덴탈 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비롯해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등을 대구시와 특허청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경주엑스포 행사를 열기로 하고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단위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자문회의에서는 내년 11월 호치민에서 열리는 차기 엑스포의 기본 계획안을 설명하고 학술 대회와 함께 킬러 콘텐츠 개발과 엑스포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2015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은 80kg 기준 15,867원으로 지난 2월 설 명절에 맞춰 1차분 50%가 지급됐고 나머지 금액이 오늘까지 지급됐습니다.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올해 산 쌀의 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29일까지 읍면동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반쯤 포항시 북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교내를 순찰 중이던 교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CCTV 화면을 확보해 아이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달성군 구지면의 철강판 제조회사에 다니며 새벽 시간에 몰래 2억 4천여만 원어치의 철강자재 491톤을 48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판 혐의로 회사 직원 49살 손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철강을 매입한 뒤 다른 철강 회사에 되판 작물업자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5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등산복 등 시가 1억 3천만 원어치의 짝퉁 옷을 판매한 혐의로 42살 이모 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관리와 전화 상담, 상품 포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옷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25명으로부터 6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살 김모군을 구속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